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승객들의 승하차를 돕고 요금을 받던 안내양이 있었지만 이젠 사라진 지 오래죠. 전화 교환원, 얼음장수, 굴뚝 청소원 등등 많은 직업들이 추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도 길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지만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악명 높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곧 망할 수도 있는 악명 높은 직업 탑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 첫 번째 업종은 바로 휴대폰 대리점입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까지 포함하면 보급률 100%에 가까운 나라에서 휴대폰 대리점이 곧 망할 거라니 이유가 뭘까요? 휴대폰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의 승인을 받아 휴대폰을 팔고 개통하는 일을 합니다. 요금제 변경이나 부가 서비스 가입과 같은 업무도 진행하고요. 동네를 걷다 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런 휴대폰 대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휴대폰 대리점이라 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명 폰파리로 불리는 양심 없는 일부 업자들 때문이죠. 한 누리꾼은 어플리케이션 다운이 되지 않아 대리점을 찾은 부모님께 멀쩡한 핸드폰을 고장났다고 속여 판매한 업주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기존 핸드폰 위약금 15만 원에 새 핸드폰값 35만 원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요금제도 말도 안 되는 상품을 권유한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속이는 대리점의 만행 사례는 너무 많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는 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4대를 개통하고 심지어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인터넷까지 가입시켜 무려 600만 원의 휴대폰 고지서가 나온 사례도 있었죠. 뒤늦게 사실을 안 가족들의 환불을 요청해도 대리점들은 뻔뻔하게 배째라라는 태도를 보여 소비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리점들의 이런 만행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대리점 자체가 없어질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죠. 30년 이상 이어져 오던 이동통신사 중심 유통시장 질서가 최근 급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2014년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단통법이 시행됐고 지난해에는 5G 상용화가 시작됐죠. 그리고 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휴대전화 유통 질서가 급변을 맞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판매 시장 자체가 침체되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18% 감소했죠.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도 문제지만 판매 주체도 대리점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동통신사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아예 무인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을 두지 않고 셀프 개통, 요금 납부, 상품 변경 등을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거죠. 소비자들 또한 제 입속만 차리는 대리점 직원들보다 인공지능 컨설팅을 통해 나에게 맞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는 무인 매장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동네 휴대폰 대리점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2위, 중고차 딜러. 곧 망할 수도 있는 악명 높은 직업 두 번째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중고차 딜러는 크게 중고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포털에 광고를 하거나 판매 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것까지 중고차 매매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죠. 우리나라 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연간 최대 230만 대, 약 27조 원입니다. 상당한 규모죠. 그런데 이 중고차 시장을 관리하는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직업 역시 일명 차팔이라 불리는 일부 양심 없는 딜러들의 행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허위 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사이트 중에 31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무려 95%가 실제로 차를 구입할 수 없는 허위 매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싼 값의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고 고객이 오면 이미 차가 팔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싼 제품을 권유하는 이른바 계약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지만 중고차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범죄 이력이 있어도 사업이 가능하고 학력, 이력, 나이, 성별 불문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악질 딜러들이 쉽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일부 악질업자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하지 않거나 항의를 하면 소비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욕설과 위협으로 차를 사도록 만드는 범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심적인 딜러들까지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침수된 차량을 건조시켜서 판매하는 등 사기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해 일반 소비자들이 사기를 피해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고차 매매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진출을 선언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중고차 시장의 거래 관행을 바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원래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왔었는데요. 작년 초 지정기한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악질 중고차 딜러들의 못된 관행이 자신들의 입지를 스스로 위협한 꼴이 됐습니다. 여론조차 정확한 품질 평가와 가격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대기업 진입 외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 우세해 대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위, 전자상가 판매자. 마지막 3대 직업은 전자상가 판매자입니다. 1987년 개장한 서울 용산구의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까지 국내 최대 전기전자제품 전문상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컴퓨터와 가전제품, 전기재료 등 좋은 제품을 시중보다 최고 30% 가까이 저렴하게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전자유통의 핵심 메카로 불리던 명성도 이제는 다 옛말이 됐습니다. 용산전자상가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십 년 동안 구식의 유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탓도 큽니다. 판매 방식, 취급하는 제품 등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2000년대 들어와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최저가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간 겁니다. 온라인 전환 흐름을 놓치고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용산전자상가는 자연히 도태됐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일명 용팔이라 불리는 일부 업주와 판매원들의 행태 때문입니다. 도를 넘은 영업 행태를 보이는 이들을 낮춰 부르는 말인 팔이라는 말이 시작된 곳도 바로 용산전자상가입니다. 용산전자상가에서 바가지를 씌우고 강매를 일삼던 일부 악덕 상인들을 일컬어 용팔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데요. 2000년대 중반 온라인 유머 소재로 쓰일 정도로 유행했습니다. 일부 악덕 사업자들 때문에 업계 전체 이미지가 타격을 입은 거죠.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부르고 손님을 협박해 물건을 강매하는 등 그동안 용산전자상가의 악덕 업주들의 행태는 많은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특히 2007년 한 방송에서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로 협박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소비자들의 싸늘한 외면을 받아야 했습니다. 용산전자상가를 외면하는 건 소비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부품 유통사들이 과도한 용산 프리미엄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용산 패싱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용산 중심의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 단계를 거칠 때마다 마진이 붙으면서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에 수입 업체들이 대응해 나서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카드 RTX 3080초도 물량이 용산을 거치지 않고 쿠팡에 공급됐습니다. 용산 소매점 대신 오픈마켓에만 우선적으로 제품을 공급한 거죠. 환율이나 부가세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폭리 없이 정가에 유통했다고 하는데요. 용산 판매상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 죽이기, 용산 상가들은 장사 접어야 한다며 앓는 소리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용산 판매상들의 폭리 영업 행태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있을 때 잘해라인데요. 세 가지 직업 모두 일부 악덕 업주들의 영업 행태가 문제됐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일부 업주들 때문에 건전하게 영업하는 성실한 업주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니 말이죠. 세 업종 모두 상인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아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